안녕하세요. 최현전입니다. 오늘은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지만 이 땅은 특히나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느냐를 방법적으로 물어보신다면은 현재의 토지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의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나오고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이 주 목적이라면은 이렇게 싸게 나온 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매입을 한다면 정말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내가 60세가 됐을 때 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싸게 사는 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는 이 시나리오를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은 농지는 일반적으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의 2023년도 작년의 경우에 공시지가가 한 4% 정도 하락을 했지만 그 이전에는 그 농지는 거의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지는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반값 이하로, 그러니까 감정가의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농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장기간 보유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본이 없어도 이 농지를 보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일단은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농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그러나 이 농지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대출이 가능한 물건이어야 되고요. 대출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감정가의 70% 정도는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서 보유 시에 이자 부담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사실은 농지연금용 농지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금으로 내 수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60세까지 보유를 하는데 60세까지 보유하면서 농지는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년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의 씩은 계속해서 오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른다는 거가 중요한 거는 복리 효과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 역시도 굉장히 크게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농지연금이라는 굉장히 좋은 출구가 있기 때문에 60세 이전에 뭐 일반 매매로 안 팔리면 농지연금으로 우리가 던지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 토지의 가치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 바뀔지 모릅니다.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거고 어떤 택지 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개발이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지역에 있다면은 일반 매매로 팔면 됩니다.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농지연금용 토지는 계속해서 지금 반값 이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용 농지는 또 매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농지연금이 토지는 팔기 어렵다라는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속설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세의 농지연금을 받고 받는 동안에도 만약에 일반 매매로 큰 이득을 받고 그리고 팔 수 있다. 그러면 팔면 됩니다. 해지를 하고 연금을 해지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농지연금용 농지를 찾아서 또 연금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대상 농지의 조건들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들어오면서 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대상 물건에 대한 조건들이 굉장히 조금씩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맹지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지식들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싸게 매입을 할 건데 이 토지 경매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경매에서 나온 물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분석하는지, 특별한 어떤 권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알고 있느냐 알고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연금 준비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하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느냐 불행하게 또는 불편하게 보내느냐 그 차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농업인이 되는 방법 또는 경작을 협의할 수 있는 방법, 영농 경력을 쌓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지난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스스로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서 한다고 해도 사실은 어떤 100% 자신감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농지를 경매를 받아서 하기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어떤 제가 그 전자책을 발간을 했기 때문에 그 전자책 안에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한 권으로 농지에 대한 어떤 매입부터 물건 분석, 그 다음에 토지 분석, 권리 분석, 그 다음에 가격 분석까지 다 할 수 있고 스스로 농업인이 되면서 영농 경력을 쌓게 되는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을 보시면 좀 내용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은 싸게 사야 되는 게 핵심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아파트의 그 증감률을 보게 되면은 가격의 변화를 보면은 연도별로 변화를 보면은 사실은 많이 떨어져 봐야 한 13%이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겠죠. 아파트의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더라도 2023년도에 1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이 정도로 하락을 했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4%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또는 농지가 가장 안정적인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반값으로 살 수 있다면 사실은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보게 되면은 반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로 떨어진 물건을 이미 내가 매입을 한다? 이렇다면은 매입과 동시에 수익률은 항상 플러스가 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싸게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을 살 때 이게 불안하죠. 농지든지 아니면 주식이든지 사서 이게 5년 후에 또는 뭐 한 1년 후에 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 불안감을 100%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산을 예를 들면 반값 이하로 싸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니라면은 이 자산이 반토막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면 특별히 그렇겠죠. 주식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주식은 그럴 수 있겠지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나지 않습니다. 많이 떨어져 봐야 4, 5%밖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50%로 우리가 만약에 농지를 매입을 한다면은 그 이익만큼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192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미국의 가장 안정적인 S&P 500이라는 이 지수의 변동률을 나타낸 건데 주식은 조금 변동률이 좀 큰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문제가 생겼을 때 36% 정도 하락한 이런 부분이 있고 2022년도에는 13.8%,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은 상대적으로 큰 낙폭이 좀 크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부동산은 많이 경제적인 위기가 와도 한 18% 정도가 떨어지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농지라면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도 마이너스 4% 정도밖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를 사야 되는 거고
반값으로 산다면은 매입과 동시에 바로 이득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값으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값 자산이 좋은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과 동시에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회원님들의 농지를 예로 들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매입과 동시에 1억 또는 2억 정도의 이득이 바로 생기는 그런 물건들이 지금의 토지 경매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억의 농지 이득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농지 연금으로 만약에 연금을 받게 되면은 평생 동안 한 100만 원 정도를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하면은 이런 그 이득이 바로 생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유 기간 동안 자기 자본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가의 70에서 80% 정도는 담보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 대출을 통해서 우리가 보유할 때 들 수밖에 없는 이자 부담을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장기 투자도 장기 보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장기 보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농지의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려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렇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산은 떨어져 봐야 반토막은 웬만해서는 나지 않는다. 그 안에서 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져 봐야 5% 정도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수익률은 항상 플러스가 되겠죠. 항상 플러스가 되고 출구 전략이 명확하다. 농지연금이라는 출구 전략이 명확하다. 이러면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좋은 거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거죠. 내가 이 농지를 사서 1년 후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못 팔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농지연금과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꽤나 중요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지금 농지를 매입을 하고 계십니다. 빨리 농지를 매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복리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영농 경력을 일찍 쌓을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최근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농지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면 바로 실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하고 최근에 회원들과 함께 농지를 찾고 분석하고 임장 다녀오고 농지증이나 농업이 되는 어떤 서류도 준비하고 경매로 낙찰받고 이런 진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런 어떻게 좀 진행을 해왔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런 지금 이득을 꼭 보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스스로 한번 해보는 데 있어서 저희 어떤 농지연금과 토지 경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기초 지식,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행적으로 작성을 한 제 전자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